ITQ 한글 110페이지 교재를 가지고 시험 대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거 이제 모의고사잖아요. 이거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도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요. 문제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검자 유의사항.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및 버전이 동일한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시험에 예를 들어 실제 겪었던 일 중에 그런 거예요. 시험 문제를 배포했어요. ITQ 한글 보시는 분 손 드세요. 뭐 파워포인트 보시는 분도 손 드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시험장에는 ITQ 한글만, ITQ 엑셀만 보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험 시간은 동일한데 옆작공은 엑셀, 옆작공은 또 뒷사람은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시거든요. 다행히도 우린 단체 접수를 하니까 같은 곳에 이렇게 시간대가 맞으면 앞뒤로 이제 옆으로 우리 같이 아는 얼굴끼리 시험을 보겠죠. 근데 한 학생이 한 20분 지났는데 감독관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 시험 문제 이거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검표에는 이제 엑셀을 보는 친구 같은데 파워포인트 문제지를 받은 거예요. 20분 지난 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닌데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수검표를 보면서 한글인지 엑셀인지를 확인하고 배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 일일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수하세요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줬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말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민원이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감독관도 문책을 받았을 것이고 참 불편했던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꼭 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엑셀 한글 버전이 동일해도 버전이 다르더라도 문제지는 동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는 한글 2007, 2010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2007 문제지 다르고 2010 문제지가 다르면 어떨까요? 나 2007로 보는데 2010 문제지를 좀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이제 그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랑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감독관을 불러서 감독관님 달라요 라고 꼭 의사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고생을 하죠. 그 다음에 답안 저장하는 거는 아직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실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가면은 제일 앞시간에 앞자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 앞에 바탕화면에 수검자 등록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검 번호가 몇 번입니다 하고 입력을 하고 나면 아무 개님이냐고 말아요. 거기서 나와요. 그날 수검표에 맞춰서. 그래서 나 아무개 맞습니다. 무슨 과목 봅니다. 좌석은 몇 번 좌석입니다 하고 떠요. 맞으면 확인, 틀리면 감독관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화면이 하얗게 변해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럼 그때 감독관은 이제 화면을 보고 정상적으로 다 접속이 됐구나 하고 그때 문제지를 배포하는 거예요. 그 문제지를 받으면 여러분은 빨간색이나 다른 색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건지 문제지가 그 표에서 그 다음에 도형 그리는 거에서 빨간색의 파란 바탕에 흰 글씨인지 노란 바탕에 흰 글씨인지 빨간 바탕에 흰 글씨인지 뭐라고 하는 건지 이런 걸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림도 그림의 픽처 그림 5인지 그림 4인지 그림 3인지 로고 1인지 로고 2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꼭 체크해야죠. 내용 보시는 게 아니라 글자가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한 2, 3분 정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를 다 배포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지에다가 수검번호하고 이름 쓰세요 그래요. 그럼 필기도구 안 가져오신 분은 옆작품 거 빌려서 써도 되고 감독관한테 얘기해도 빌려주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제지를 두고 가야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간혹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회수해서 뭐 누구가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최종적으로 문제지를 제가 다 수거해서 시험 본부로 보내면 이제 총괄 감독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시험 감독을 해서 문제지를 반납을 하면 이제 시험 본부에서 그거를 처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총괄 감독을 하고 나니까 문제지를 제가 받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저는 그 문제지를 이제 테이핑 해가지고 다시 시험 본부 어디냐면 신정역 옆에 있는 우리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학교 시험 본부 말고 서울시 남부지역 시험 본부.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문제지를 싸들고 가는 겁니다. 예,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갑니다. 택시비를 줘요. 총괄 감독한테는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고 빨리 샥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그 답안 파일을 제가 다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상공회의소 총괄 지역으로 또 송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제 권한 바뀌니까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여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 저장을 못했다 이거야. 저장을 했는데 전송을 하려고 봤더니 해당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장을 잘못한 거예요. 수건번호 빼기 이름 쓰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건번호 빼기 이름을 썼는데 수건번호 빼기 이름 쓸 때 홍 한 칸 띄고 길동 이렇게 썼단 말이야. 본래는 홍길동인데 저장은 돼요. 다만 전송을 못해요. 다만 전송이 하려고 그러면 해당 파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감독관한테 감독관이 여기 화면이 이상하네요. 답안 파일이 없다고 하네요. 뭐 전송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기들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부님들은 내가 뭐 잘못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차마 또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이거 내 실력 들통나는데 라고 해서 생각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감독관이 그걸 확인해요. 아무개님 답안 보내주세요 라고. 시간이 되는데 안 보내주면은 저희가 쫓아가요. 다 저장하고 전송해주세요. 가면 100이면 100 잘못 저장한 거예요. 엉뚱한 데 저장한 거예요. 그럼 확인해 드려야지. 제가 버튼을 누를 수는 없어요. 부정행위니까 그거는. 그러면 저장된 게 어디 있나 확인해 드릴게요 하고 확인은 해 드려요. 예, 잘못 쓰셨네요.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왜? 수검표에는 류시원인데 컴퓨터 파일에는 본래 이름은 류시원인데 감독관이 아직 제가 이제 접수하잖아요. 여러분들 파일 접수할 때 유시원으로 접수한 거예요. 본래 이름은 류시원인데 이 사람은 수검표에는 유로 돼 있지만 본래 이름은 류니까 류시원이라고 저장을 했겠지. 그러면 수검표에 있는 대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름이 잘못 저장됐잖아요. 그러면 답안이 송출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유시원으로 저장해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 처리하면 되거든요. 접수하는 선생님이 잘못 접수했네요. 그러면 고치해 주는데 안 된다 이거야. 부모님이 지어주신 왜 이름을 건디나 낱나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날 뭐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없어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그걸 감독관이 다 챙긴다고 챙깁니다. 근데 감독관도 관록이 있는 감독관은 척척하지만 초보 감독관은 못해요. 근데 그게 감독관의 실수냐? 아니야. 수검자의 실수란 말이야. 오롯이 수검자의 몫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도와드리는 입장이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꼬치 이 기능은 어디에서 찾나요? 그러면 답변을 안 해주죠. 선생님 제가 표면율을 못 찾겠습니다. 그림은 어디서 삽입하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주거든. 그럼 이제 영 안타까우면요 쫓아가서요 쿡쿡 찔러요. 이렇게 화면에다 여기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가리켜. 그 뭐요? 또 이래 어떤 분은 눈치채고 빨리 눌러봐야지. 왜요? 왜? 막 쳐다봐. 그러면 옆 사람이 킥킥 웃기도 하고 괜히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자, 한글 2007 제가 한번 실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시험장에 가시면요, 시험장 화면이 다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보자. 이렇게 엔터 표시는 꼭 보세요. 엔터 표시는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얘를 폭을 맞추던 100%로 보던 뭐 125% 보던 상관없어요. 뭐로 보셔도 상관없다고. 근데 쪽맞춤으로 보는 건 너무 그렇겠지. 그럼 뭐 이걸 뭐 알아서 보시겠지. 뭐 100%로 보던 뭐로 보던.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 쪽윤곽이 돼 있던 안 돼 있던 상관은 없어요. 쪽윤곽. 어차피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입력하잖아요. 머릿말을 딱 입력하는 순간, 머릿말 꼬릿말을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쪽윤곽이 나타나요. 쪽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최소한 뭐는 보자고? 문단보는 꼭 보자고. 문단보는. 그러면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험장에 가면 이제 문제지 받으면 문제지 똑같이 써 있는 거, 지금까지 우리 연습했던 거 뭐죠? F7번 눌러서 탭키 눌러가지고 여백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위쪽 머리 쪽 위에는 열, 아래도 열, 왼쪽 오른쪽만 연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번호 넣어주고 줄 띄워주고 페이지 구분해주고 또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항상 이렇게 넘버링 매겨주고 문제지는 받았으니까 빨리 해야지. 그런데 이제 한 1, 2분 지나면 감독관이 뭐라고 하냐면 수검자분들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 아이콘 있잖아요. 파일에 가도 저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장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하냐면요, 문서 안에 ITQ 안에 꼭 여기다 저장하라고 돼 있죠. 여기다 저장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아직 수검번호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7777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수검번호가 7, 8개다 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죠. 저장부터 시켜요. 엑셀도 이렇게 저장하고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저장하고 인터넷 시험 보시는 분도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송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 잘 듣습니다. 수검자들이. 그럼 요를 아이콘을 이렇게 싹 내려놓죠. 그럼 바탕화면 오른쪽에 답안 전송 창이 하나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없지만. 그럼 답안 전송을 누르면 우리 책에 어딘가에 있을 건데 책 한번 볼게요. 8페이지 보실래요? 8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답안 전송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답안 전송을 눌러서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있는 아까 그 7777 해갖고 있는 자기 이름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전송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 누르면 답안이 전송됐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돼요. 근데 답안을 전송하였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실패했다든지 해당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뜨면 뭔가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감독관을 부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답안 전송을 하고 또 전송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이. 아무런 내용이 변화가 없었어요. 또 전송하면 아까 거랑 똑같네요. 그래요. 내가 2번 전송하는구나. 100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감독관 컴퓨터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10번째 전송하고 있는지 11번째 전송하고 있는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전송을 최초 한번 전송하라고 하면 카운터가 이리 쫙 뜨죠. 모든 수검자들이. 근데 카운터가 전송이 안 된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전송하는 걸 모른다든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독관에 가서 확인을 시켜준다고. 안무개님 전송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요거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대신 클릭은 못 하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화면 여기 떴죠? 요거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전송을 못 한다 그러면 또 가서 전송하세요 라고 저희가 또 독려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글을 고쳐 쓰고 또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제 감독관이 그래요. 1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전송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말 잘 듣죠. 또 글 쓴 거 있다가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화면 내려놓고 나서 또 전송하고, 2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그러면 또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한 30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리듬이, 이제 감독관 리듬이 안 들려요. 리듬이 안 맞아. 내 리듬대로 해야 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일부 하고 나서 저장하고 전송하고 또 하다가 저장하고 전송하고 내 리듬으로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남기면 5분 남았습니다 한번 하고, 3분 남았습니다 한번 하고, 1분 남았습니다 하고 한 번쯤은 얘기해 주는데, 자주 얘기하면 그것도 짜증내요. 수감자들이. 뭐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독관으로서 얘기하고, 왜냐면 전송 화면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제가 잠깐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몇 분이 지났다라고 요런 게 카운터가 돌면 이게 좋은데, 이 화면이 뒤로 숨거든요. 한글 2007 화면 뒤로 숨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분 남았는지 모르지 본인이. 그래서 10분마다 카운터를 한 번씩 얘기해 준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실전을 한번 해볼 거니까는. 자, 111쪽에 나와 있는 그 강화라는 스타일 이름을 가지고 우리말과 영문을 입력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럼 한번 해봐야죠, 뭐. 뭐 써볼게요. 저도 써보고. 자, 이제 입력을 다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영문자에 보니까 빨간 줄이 나왔어요. 여기 광성보 할 때 광이라든지 뭐 여기 뭐 어디 그 강화도에 관한 지명 또는 문화재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거는 꼭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내가 잘못 쓴 건지 이런 거. 자, 그러면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F6번 누르겠죠? F6번이 스타일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밑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스타일을 광화 KNG SWA 광화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영문 이름에다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말 이름에다 꼭 쓰셔야 돼요. 스타일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가서는 여백의 왼쪽 영역을 얼마? 15. 그 다음에 간격의 아래, 문단 아래 영역, 즉 문단 아래 간격에다 10. 시험 문제는 이렇게 여백을, 간격을 주는 영역이 나와요. 실무에서 여러분이 여백이나 간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어쓰기나 들여쓰기 같은 걸 많이 해요. 내어쓰기는 우리 원고지 쓰듯이 하는 겁니다. 앞글자가 한 글자 들어가서 나타나게끔 새로운 문단에서 그게 이제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되고, 글자 모양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평과 자간을 먼저 하는 거죠. 장평을 110으로 하시고 자간을 5로 하시고, 장평과 자간을 먼저 하시고, 크기는 10포인트 안 건드립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준 크기를 11로 하세요. 그럼 11로 하시면 돼요. 뭐부터 한다? 한글은 굴림, 영어는 궁서,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장편과 자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가서 한글인 경우에는 굴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영문인 경우에는 궁서 라고만 해주시고 설정 누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영문일 때 궁서를 만들고 한글일 때 굴림을 만들고 나서 110%, 5%를 하려면 두 번 해야 돼요. 한글일 때도 110에 5고 영문일 때도 110에 5기 때문에 미리 110에 5를 세팅해 놓으면 모든 글자에 110에 5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말과 영문을 지정해 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정, 추가, 설정. 그러면 지금처럼 강성보는 광화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로 1871년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열세한 무기로 용감히 싸우다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순국하였다. 점. 저는 끝에가 안 맞네요, 문제지랑. 여러분은 어때요? 맞는데요? 여러분은 맞아요? 제가 뭐 잘못 썼나요? 한번 다시 볼게요. 문단 15에 10 맞죠? 글자 모양 우리말일 때 110에 5 영문에 110에 5 맞죠? 그럼 뭐 제가 잘못 썼나요? 광성보는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로 1871년 신미양요 때 의자, 예. 이제 이렇게 틀리면 애먹어요. 딴 사람이 금방 찾아주는데 본인이 잘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해결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 인 광성보 앤 어쩌고 저쩌고 뷰 하는 부분까지 맞췄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50점. 응? 50점? 자, 그 다음 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표는 표에 가서 표 만들기 하시면 되겠죠. 표에 가서 표 만들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꼭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라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틀립니까? 아니에요. 안 틀려요. 그 마우스 끌기로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표의 크기를 지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그냥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가장 보기 좋기 때문에 작업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지 원칙은 없어요. 예. 뭐 쓰시면 되지 뭐. 이제 쓰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블럭을 잡고 도둠이란 글꼴로 지정해주고 해도 되고 써놓고 하셔도 되고 그냥 써놓고 할게요. 예. 표를 잘못 썼네. 표를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이래야 되는데
표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표가 입력이 됐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표 전체는 가운데 정렬이고요. 합계나 평균을 계산이 들어갈 곳하고 숫자들은 무조건 오른쪽 정렬이다 라고 보통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험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기 쉬우라고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줄간격을 높여주거든요. 높였는데 이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표 자체를 선택을 해요. 표 안에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표 밖에, 표 밖에 태도를 클릭하면 8군데 점이 나타나는데 이때 끄트머리 점 있죠? 밑에 점,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뭐 보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키보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건 뭐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는요, 보기 좋으라고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도둠이란 글꼴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이란 글꼴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을 칠하라는 영역이 나오네요. 노란색으로, 예,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C 눌러서 예, 색깔을 면색을 노랑으로 칠해주면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실제 시험 문제지에는 색깔이 노랑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흑백 문제지라서 실제 문제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 노랑이구나 하고 체크를 꼭 하셔야지, 항상 노랑을 연습했으니까 그냥 무시 중에 노랑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표 자체를 블럭을 잡아서 L 누르시면 선 모양이 들어가고, 두 줄짜리를 바깥쪽에다 한번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왼쪽에다가 블럭 잡아서 또 L 눌러서 두 줄로 바깥쪽에 한번 그려주고, 첫 줄 블럭 잡아서 첫 줄 L 블럭 L 눌러서, 예, 두 줄로 바깥쪽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 제일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는 보시면 그냥 클릭하시면은 커서만 들어가지만 이렇게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클릭하면 셀이 선택된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커서만 들어가지만 마우스를 드래그한 상태에서는 클릭하면 셀이 선택이 돼요. 이때 C나 L이나 아무거나 누르시면 대각선 보인다 그랬죠? 대각선에서, 예, 양쪽 대각선을 다 그려주는 거로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 세 군데를 계산해야 되는데, 예, 블럭을 잡으셔서 합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합계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 표 메뉴에 가시면 블럭 계산식이라고 있죠. 블럭 합계입니다. 또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블럭 계산식에 블럭 합계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지만은 표에 가서 블럭 계산식에 가서 블럭 합계,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S라고 쓰여 있는데 이 바로가기 명령을 여러분 보고 외우세요 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이 외우시면 좋아요. 이런 명령을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데, 제일 먼저 우리 F7번 누르는 거, F6번 누르는 거 두 가지는 외우세요 라고 했고, 표에서 C 누르는 거, L 누르는 거 이거는 외우세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만 해서 하나씩 외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표는 나름대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저렇게 하면 X 부분은 어떻게 빠져요? 합계. 여기요? 예. 블럭을 잡을 때 제가 여기만 잡았죠? 아, 그 위에까지. 여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예. 여기도 모르고 합계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죠.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드래그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이거를 보세요. 지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확대해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커서를 사실 찍으면은요, 숫자 앞에다 찍으면, 숫자 안에다 찍으시면은요, 여기가 약간 제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여기에 550하고 이렇게 찍혀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요런 기호가 찍혀 나옵니다. 요렇게 요런 기호. 요런 기호가 찍힐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겹낫표라고 해요. 뭐라고요? 겹낫표. 그냥 하나만 이렇게 돼 있으면 낫표고요. 낫표고 이렇게 두 줄처럼 그려져 있으면 겹으로 돼 있다 그래서 겹낫표라고 부르는데 이 겹낫표는 과거에 헛다운표, 쌍다운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려쓰기 썼죠. 글자.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 썼지 않습니까? 그 세로쓰기에서의 헛다운표와 쌍다운표 역할을 하는 게 낫표와 겹낫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면은요, 이 수식 주변에 겹낫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겹낫표 밖에서부터, 그러니까는 550이라는 숫자 앞쪽에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쭉 해가지고 지워도 돼요. 그런데 이 안에다 클릭하고요. 이 안에다 클릭하고 뭐를 지우다 보면은 이렇게 계산식을 지울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움해서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를 탁 누르면 내용이 확 지워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세요. 블럭을 잡아서 요만큼만 합계내는 거였지 않습니까? X라고 되어 있는 거 대각선은 뭐예요? 계산하지 말았어요 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럼 블럭 잡아서 여기만 계산하시면 되지. 컨트롤 쉬프트 S가 썸이고요. 컨트롤 쉬프트 A가 에버레이지 평균이고요. 컨트롤 쉬프트 P 프로덕트 곱셈이에요. 저는 자주 해봤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S 누르면 합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꼭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알아서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캡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캡션을 이제 처음에 만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표 만들다 보니까 캡션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캡션은 표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것의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캡션. 그냥 우리가 지금 표에 있는 캡션을 만들 때는 표에다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캡션 달기 하시면 돼요. 캡션 달기. 자, 캡션 달기를 누르면 얘가 표기 때문에 첫 번째 표입니다 라고 해서 표 1이라고 떠요. 얘도 표 1이라는 글자에다 클릭하면은 그래서 얘를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제가 요 뒤에서부터 앞에나 뒤에서부터 블럭을 잡죠. 이렇게. 근데 앞에서부터 잡으면 잘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럼 뒤에서부터 이렇게 쓱 드래프트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블럭을 잡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강화도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캡션이 지워지면서 캡션에 있는 메시지가 지워지면서 글자가 들어가겠죠. 예. 캡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캡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할 거고요. 캡션도 도둠하라 그랬으니까 도둠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캡션의 위치만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캡션이 오른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 전체 즉 표뿐만 아니라 표의 제목이라고 불리우는 이 캡션까지도 도둠 10포인트 하라 그랬으니까 도둠 10포인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캡션은 표에 소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캡션을 보고 너 위로 올라가 라고 못해요. 표에다 대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표에다 명령을 걸어야 돼요. 자, 표에다 클릭하고 표동네 아무데나 클릭하고 표라는 메뉴에 가시면 표셀 속성이라고 있고요. 아니면 표 아무데나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거기도 표셀 속성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여백 및 캡션 영역 탭이 있네요. 이곳에 가서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위로 올리시면 아래에 있던 캡션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오른쪽 위 이거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표 오른쪽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위로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위로만 올리시면 되지, 오른쪽 위 그러면 큰일 나요. 오른쪽 위라는 건 어디라고요? 여기 합계라는 글자 오른쪽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 위는 그냥 위만 하시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간혹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걸 해봤는데 틀려서 얘를 지웠어요. 얘를 지웠다 이거야. 이렇게 지웠다 이거야. 그래서 표를 다시 만든대요. 표 만들기 눌러서 뭐 만들었어요. 그리고 캡션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책 캡션이 어디로 가요? 아래에 있는 게 맞죠? 아래에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연습하시냐면은 요 밑에다가 표 만드는 연습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캡션 넣는 연습을 또 하죠. 그렇죠? 그럼 캡션이 위로 올라가요. 본래는 아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었어요? 아까 위로 올려놨었죠? 그래서 이어서 연습하다 보니까 캡션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는 항상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 문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여백 설정하고 넘버링 매기고 그다음에 표 작업하고, 아니면 이 표 만든 자체를 삭제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표를 또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정확하게 가능해요. 이어서 만들면 아까 이어서 하기 때문에 캡션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요. 따라서 그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 전체를 블럭 설정하고 딜리트 누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표 자체를 클릭했어요. 제가 표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표 밖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표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캡션도 지워지죠. 왜? 캡션은 표의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표를 오른쪽에서 앞으로 드래그 해도 되고 앞에서부터 뒤로 드래그 해도 되고, 그래서 딜리트 해도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자, 지금 표 만들고 합계 계산하고 뭐 캡션 집어넣은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100점짜리 문제 중에서 50점을 한 거예요. 잠시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차트 문제를 그래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제는 그래프 만드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노란색 칠해놨네요. 자, 노란색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표에 가셔가지고 차트 만들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도구 상자에서 차트 만들기 있으니까 클릭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만들면 어떻게 됐었어요? 위로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래로 내려왔네요. 땡큐네. 위에 올라갔으면 내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잠깐 보세요. 웅성웅성 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표가 있고 밑에 차트가 보여야 돼요. 근데 전 다행히도 차트가 아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땡큐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위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위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밖에 클릭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아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가지고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했는데도 안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내려오죠. 안 내려오면 얘를 잘라내기 해서, 오려두기 해서, 아니면 끌고 오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얘를 끌고 샥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려왔잖아. 뭘 걱정을 해?
제가 이거를 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러면 내려올 겁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가 위에 나와야 되고 그래프가 아래 나와야 돼요. 거꾸로 표가 밑에 있는 상태로 그래프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놓고 나서 답안지를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감점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내려놓으면 안 되나? 보세요. 이렇게 여기 뭐 엔터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엔터가 들어갔잖아. 뭐 이러면 누가 벌금 내려요? 이래도 되지. 뭔 상관이 있어. 표가 위에 있고 그래프가 아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두 줄이 떨어지든 한 줄이 떨어지든 상관없어. 근데 얘가 저 엉뚱한 3번 밑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 아, 그건 안 되지. 얘가 4번 우리가 그 포스터 만들어야 돼, 도형 그려야 되는데 거기 꼭 끼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기 좋으라고 보통 아래다 놓자 이거지. 뭐 특별한 뭐 이게 규정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좀 펼쳐놓자 이거. 미리 좀 펼쳐놓자. 앞으로 쭉 늘쳐놓자 이거지. 이런 건 대부분 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자격증 시험의 규정상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건 설명을 안 드리고, 자, 표 만들었더니 차트 만드는 차트가 위로 올라갔네요. 그럼 밖에 나갔다가 오른쪽 눌러가지고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럼 내려옵니다. 대부분 다 내려왔었어. 근데 막 연습하다 보니까 집에서 안 내려오네요. 그리고 차트가 그냥 밑에 있어요. 여러 상황이 발생하죠.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내려와 있으면 땡큐고 올라가 있으면 내려놓으면 되고. 왜? 문제집 구조가 위에 표, 아래 그래프 이거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표를 만들었고 표를 이용한 노란색을 기준으로 그래프 만들었으니까 그래프상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마법사가 뜬단 말이에요. 데이터 편집은 안 해요. 우리 책에는 데이터 편집을 클릭하고 뭘 입력하고 편집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시험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막대 그래프 그대로 두시고 다음, 자, 행인지 열인지는 그림 보시면 되지. 연도가 오른쪽에 보이네요. 범위에. 그럼 열이고 행일 수도 있어요. 문제지는 바뀔 수 있으니까 행인지 열인지. 그럼 뭐 열이라고 행인지 열인지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제목 써야죠. 강화도 축제 방문 현황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어요. 자, 그 다음 항목축과 갑축이 나오는데 우리 엑셀 공부하셨으니까 항목은 밑에 있는 만이산 전등사 그거 얘기 같고, 갑축은 뭐예요? 왼쪽에 숫자가 있는 데가 갑축이잖아요. 그 갑축에 제목을 써야 되니까 가로 열고 단위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100 한 칸 띄우고 명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100 한 칸 띄우고 명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축이니 눈금선이니 범례니 배경색이니 레이블 같은 거는 전혀 우리 안 했죠. 그냥 이 상태로 확인. 고인돌까지 들어갔어요. 차트 속에 그래프 속에 고인돌 들어가면 안 되죠. 노란색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봅시다. 그럴 때 봅시다. 모르고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여기 보세요.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고인돌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차트를 지우세요. 그 다시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고치는 거 여러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고치다가 엉뚱한 거 배려요. 이게 숙달이 되면 고치는 게 수월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고인돌을 넣어야 돼. 근데 아깝잖아요. 보세요. 글자 다 넣었잖아. 제목. 그럴 때는 이 책에 있는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줄을 하나 더 늘려. 그럼 한 줄이 더 생겼죠. 여기다가 고인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고인돌. 여기다 100 쓰고 200 쓰고 300 쓰고 400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돌이 하나 들어갔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앞에 계신 분이 고인돌이 들어갔는지 이제 뭐 헷갈리셨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고 새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공부니까 공부하는 강의실에서 지우고 새로 와서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알려는 드릴게요. 보세요. 고인돌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가 아니고요. 데이터 편집이죠. 데이터 편집.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인돌이 하나 끼어 들어갔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인돌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게 줄이잖아. 줄. 행이잖아. 행삭. 괜히 전등사에 갖다 놓고 행삭제하면 큰일 납니다. 전등사 사라지니까 고인돌이란 글자에 갖다 놓고 이 동네에 갖다 놓고 행삭제를 하면 고인돌이 사라져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고인돌이 빠지거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안 해봐. 우리 처음 제가 보여드리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모르고 블럭을 잘못 잡았어. 합계도 들어가고 뭐 딴 것도 들어갔어. 그럼 미련 없이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요. 가장 빠르실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저기 밑에 그 만산 그거에 연도가 만산 전등사 이거에 연도가 들어가는데 밑으로요? 네네. 어이구야 큰일 났네. 자 보세요. 마법사에 들어가서요. 마법사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행인이 여린이 이거를 알려드렸는데 행에다 놓고 그냥 마무리 졌나봐요.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마법사. 오른쪽 버튼이 마법사가 안 떠? 네. 더블 클릭을 해야지 지금 차트를. 이거 봐. 이제 마음이 떨리는 거야. 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차트를 선택했을 때 상단의 메뉴가 뭐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뭐야? 차트로 못 들어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 위에가 어떻게 돼? 다 요거 열기 말고는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른쪽 누르면 마법사가 뜨거든. 그러면 처음에 차트 종류 넘어가고 이때 열이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손 볼 거 없죠? 자 확인. 그런데 지금 발견했으니 다행이에요. 얘를 다 꾸몄어. 제목 다 꾸몄어. 그때 다시 마법사에 들어가서 고치잖아요. 그러면 꾸민 게 다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했으니 다행한 거야. 이제 여기 뭐 해야 돼요? 제목에다가 테두리선 그려야 되고 그림자 넣어줘야 되고 글꼴 지정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났는데 마법사를 다시 들어가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실수하세요. 시험장에 가서 실수 안 하시니까. 그러면 자 이제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에다 더블 클릭해서 글꼴은 굴림 12포인트 굵게 진하게 해주시고 배경에 와서 두 줄 그림자는 2포인트 이렇게 해주고 또 나머지 또 보통 10포인트 하라 그랬죠? 다 하세요. 굴림 보통 범례도 10포인트 보통 항목식도 10포인트 보통. 이제 여기 숫자 갑축 바꾸는 건 아시죠? 오른쪽 눌러서 축 갑축 갑축 그래가지고 뭐를 하라 그랬어요? 비례에 가서 자동하지 말고 수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150까지 가고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가라. 이렇게. 엑셀하고 약간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자, 지금 한번 해보셨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하고 여러분 화면하고 약간 달라요. 왜? 저는 중간중간에 착착 뭘 해갖고 건드려서 예쁘게 보이게 했거든. 그러면 예쁘게 안 해도 되는지 예쁘게 해야 되는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얘를 일일이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으면 감점당해요. 이렇게 하면 감점당하지. 왜? 모양새가 아니잖아. 중앙에 있어야 되겠지, 중앙에. 근데 여기 너비가 어때요? 너비가 글자 옆으로 너비가 박스 여비가 좀 넓죠? 문제지에 보면 이렇게 넓잖아요. 네. 쪽 강자하고 여기 황자 뒤편하고 왼쪽이 여기가 좀 있잖아요. 본래는 강자 왼쪽이 황자 오른쪽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부러 늘리면 어떻게 될까? 늘리지 마세요. 감점 처리 없어요. 괜히 잘못 건들면은요, 얘를 잘못 건들면 얘가 갑자기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요. 전쟁 난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해라? 자,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럼 출제위원이 했느냐? 어디까지 해보느냐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무라면 이게 예뻐야 좋아하지 사장님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멋들어지게 하는 거하고 하나도 없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멋있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아무래도 가산점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띄어쓰기 잘 맞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 시간에 다 못 배우잖아 그런 거는. 근데 굳이 자 보세요. 여기 이거 아까 이분 이거 질문하셨어. 이분 얘가 굵기가 좀 굵으면 좋겠대. 이렇게 굵으면 좋겠대. 여기 굵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럼 그 선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굵기를 뭐 1.5포인트 가능하나? 1.5포인트? 1.5포인트는 없네. 1포인트, 2포인트 밖에 없네. 이것도 너무 굵다. 그쵸? 원위치 1포인트.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내요. 요거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장쪽으로 벌쳐졌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만 들어있는 거냐 안쪽으로만 들어있는 거냐, 아니면 선이 바깥쪽으로만 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거냐 달라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눈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고, 눈금이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안쪽으로만 나가는 거고, 눈금이 바깥쪽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우리 문제지처럼 눈금이 가운데 양쪽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건지, 이거는 맞춰야 돼요. 이거는 틀리면 감점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 뭐 차트도 그럭저럭. 틀렸다. 여기 제가 선이 안 보이네 범례에. 범례 더블 클릭을 해서 선 모양을 뭐로 없음 해주면 선이 싹 사라졌지 뭐.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자, 112페이지 수식 입력하러 갑시다.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입력에 가서 개체에 가서 수식을 입력하셔도 되고, 겉에 있는 도구상자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N M 해갖고 직접 명령 쓰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분수식이니까 분수식 쓰고 나서
예.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저장하세요 그러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자, 수식은 제가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개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 순서대로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분수식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얘를 복사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붙이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붙이기를 해갖고 여기다가는 이제 순서대로 A, B, 여기는 뭐 C, 여긴 D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는은 여기다 쓰고, 는도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거 넣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수식을 써야 되니까 연산자를 뭐 곱하기도 쓰고 나누기도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했어요. 제 편한 대로 막 했단 말이에요.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빨리 해야 되잖아. 빨리. 이거를 순서대로 하다가 시험 끝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 자기 편한 대로. 예. 첫째, 어느 기호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를 모르면 못 찾아. 이제는 뭐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네 번째. 자, 제가 4번 문제라는 문제 번호가 저 꼭대기에 보이게 이렇게 안 놓고요, 마우스를 쓱 굴렸더니 4라는 게 이렇게 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도형을 그리는데, 도형을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라, 이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얘가 항상 요 밑에 내려오게끔 하세요 그랬죠? 이유는 뭐다? 여기다 도형을 그리다 보면 얘가 문제 번호를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점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그려라 이거지. 내려오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도형을 제일 먼저 그려가지고 크기를 고쳐야지. 크기. 여기는 도형이 제일 큰 게 얼마야? 120에 120에 150이네요. 150. 그것도 반원으로 되어 있네요.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자 색깔 흰색에 배경색 검정색 나와 있고요. 글맵시는 파란색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는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색깔이 빨강, 노랑, 녹색, 파랑, 검정, 흰색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밝은 피망색 이런 건 요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형을 그려봐서 알겠지만은 색깔이 지정되지 않은 거는 내 맘대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상한 색깔, 뭐 밝은 자줏빛 보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그냥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얘를 왼쪽에다 벽에 붙이지도 말고 오른쪽 벽에도 붙이지 말고 중앙에다 쓱 놓으세요. 중앙에다. 그래야 위에다 도형도 그리고 왼쪽에도 뭐를 하지. 왼쪽에다 붙여놓고 그려버리면 문제가 뭐냐, 얘가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끄트머리 있지 않습니까? 끄트머리 제일 왼쪽 여벽 왼쪽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래서 항상 중앙에다 놔야 돼. 중앙.
기준 도형을 중앙에다 놓고 이 책은 오른쪽에다가 설명을 써놓는 바람에 도형이 왼쪽에 간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지는. 우리는 가장 중앙 도형, 기본 도형을 중앙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베이스로 맞춰놓고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뭐 제목을 쓰고 이 제목의 선은 뭐 둥근 모양이니 채우는 색은 검정색이니 뭐 글자 색깔은 흰색이니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 할 거는 하고 공서 22 근데 크기가 얼마야? 크기를 제가 100에 15 45에 45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거지? 내가 엉뚱 잘못 눌렀나? 네? 이게 글상자 맞죠? 여기 글상자. 내가 엉뚱한 걸 눌렀나 봐. 이건 밑에 걸 눌렀나 봐. 하면서. 뒤에 걸 잘못 눌렀나 봐. 뭐가 잘 안 되세요? 지금 글맵시도 입력을 했고요. 도형도 그려서 거기에다가 뭐를 했냐면 1, 2, 3 주식회사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1, 2, 3 주식회사를 할 때는 도형을 선택해 놓고 1, 2, 3를 그리면 안 되고요. 밖에다 놓고 하는데 간혹 떨리면은요 불러오기를 이거로 하세요. 이거는 한글 2007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로 불러오시는 게 아니라 뭐로? 그림 불러오기를 하셔야죠. 네, 그림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시험 보기 전에 컴퓨터를 테스트하라고 시간을 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켜서 한글 2007 테스트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 불러오기 연습하려고 딱 가보면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ITQ가 없어요. 시험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제 시험을 볼게요 라고 해서 수검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ITQ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때 비로소. 예. 그게 시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혹시나 ITQ 폴더 없는데 그림을 어떻게 가져오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자, 그림을 불러와서
ITQ 폴더 안에 가서 픽처 폴더에 와서 로고 2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 뭐 글 앞으로 하는 거. 글 앞으로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 가서 뭐 하래요? 저 밑에 워터마크 처리하래요. 워터마크가 뭔데? 물에다 놓고 한번 빠른 것처럼 뿌옇게 나오는 거.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의 크기는 얼마냐? 40에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크기 고정. 자, 워터마크 했어요. 워터마크 했어요.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 이게 워터마크예요. 이 그림도 이 도형 안에 좌우 상하에 딱 가운데쯤에 놓으셔야 예쁘겠죠? 실제 시험 문제에도 좀 위에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네모 그려야 됩니다. 제가 네모를 하나 그릴 거고요. 이 네모 그려서 이 네모의 크기가 8mm 15mm 그래서 하나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 하나 그릴 거고요. 이 원의 크기는 15에 15인가요? 이렇게 넣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뒤에 있는 도형은 색깔이 흰색이 아니니까 제가 뭐 녹색이 한 번 없은 것 같으니까 녹색을 한번 하든지. 자,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눌러서 글상자로 바꿔야 글이 들어가겠죠? 글상자로 바꿔놓고 강. 사실은 강이라고 안 쓰고 그냥 거기다가 가운데 정렬하고 굴림 20포인트 하고 그렇죠? 그럼 커서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냥 강을 쓰라고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쓰고 나서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고치면 되잖아. 그게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글상자로 뭐 하나 그리죠? 어디에다가? 이쪽에도 뭐 하나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자랑스러운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 쓰고 얘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얘는 굴림 20포인트네요. 똑같이 굴림 20포인트. 자, 지금 보세요.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을 썼는데 20포인트지 않습니까? 20포인트인데 글자가 밀려나갔어요. 이유가 뭐죠? 도형이 작다라는 거죠. 그럼 도형을 넓혀줘야 되겠지. 넓혀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쓰실 때는 이 도형을 그려 놓으실 때는요, 얼마나 그 도형을 만드셔야 되냐면 가장 글자가 큰 거 있죠. 가장 길이가 긴 글자 있지 않습니까? 걔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특유의 문화축제라는 글자가 제일 위에 있었다면 특유의 문화축제라고 써보고 가운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을 쓰려고 봤더니 도형을 복사해서 쓰려고 봤더니 벌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꽝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긴 글자가 위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시험에 가장 긴 글자가 아래에 있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제일 긴 글자를. 그래서 길이를 맞춰봐야지. 길이를 맞춰봐야 이게 도형이 여유를 주고 오른쪽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강이란 글자, 강화도의 강자랑 얼마나 붙어있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예. 자, 요렇게 이제 대충 이제 밸런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형에다가 이 글자가 들어간 도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투명으로 바꿔야 되고, 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은 예, 테두리 선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맞춰야죠.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보이네요. 예, 개체 선택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를 저 아래 요렇게 여기까지 들어갔죠. 아래 글자가 테두리 선이 여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얘를 다시 복사해서 중간쯤에다 놓으시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글자만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한 후에 글자를 고쳐 쓰시고 강화도 뒤편에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의 색깔을 또 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예. 특히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도형을 복사할 때도 알려드렸지만은 이 테두리 선이 도형 하단에 이렇게 걸쳐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까지는 비슷하게 맞춰야 돼.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도형 그리는 연습이 쉬운 거는 아닌데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요 정도 위치면 되겠구나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시는 눈대중, 그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마도 여성분들이 그런 걸 좀 잘하실 거예요. 남자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뭐 제가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하나 있었어요. 강화도의 매력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고 돼 있죠? 오른쪽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호국의 본고장 강화의 숨결이라는 그 호자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래 페이지에다 글을 써야 뭐 답이 나오든 말든 하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 준비물. 다음 시간이라 말하면 이제 12월 3일이 되나요? 예. 접수비 16,500원. 사진은 다 있잖아요. 그때 접수하신다고 제가 사진은 받아가지고 스캔해 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진은 있으니까 혹시나 난 사진 바꾸고 싶어 그럼 사진 가져오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볼 건지 여쭤볼 거예요. 그럼 저번 시험하고 똑같이 보실 것 같다 그러면 뭐 똑같이 그렇게 할게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몇 교시 할게요, 뭐 어디에서 볼게요 라고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접수 해놓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접수 기간이니까 바로 접수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접수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날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미리 접수를 꼭 해야 되니까는 혹시나 문자는 다 보낼 거예요. 문자는 다 보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